호반과 함께 가는 미래.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래가 기다립니다. Future is on. 호반. 호반건설이 기업 승계를 위해서 벌인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입찰을 위해서는 입찰 신청금이 있어야 하는데요. 자녀들이 만든 신생회사는 자본금이 없으니까 신청 예약금을 무려 414회나 무상으로 빌려줬습니다. 다른 우리 중소기업들은 은행 이자 물어가면서 어렵게 돈을 마련하는데 이자 한 푼 없이 414회에 걸쳐서 1조 5천억이라는 큰 돈을 빌렸다는 거죠. 이게 과연 공정한 경쟁일까요? 거기다가 벌떼 입찰을 통해서 당첨된 택지 23개소를 자녀 회사를 포함한 회사에 전매를 했는데요. 상식적으로 당첨돼서 전매를 할 거면 가격을 올려서 판매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최소한 거기 들어간 행정 비용도 있잖아요. 근데 공급 가격 그대로 자녀 회사에 일감으로 던져줬습니다. 이렇게 자녀 회사의 규모를 늘린 덕분에 이 회사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게 됐는데요. 호반건설은 자기가 공사 중이던 공동주택 공사를 중단하고 그 주택 사업권을 자녀 회사로 이관을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눈물 나는 자녀 사랑인데요. 이렇게 자녀 회사들이 불공정한 경쟁으로 성장한 결과 시공 능력 26억 원짜리 회사가 4년 만에 1조 1,500억, 건설사 순위 33위까지 올라갔고요. 또 한 회사는 2조 1,600억, 건설사 시공 능력 순위 1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떤 국민이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알짜 공공택지를 회장의 두 아들에게 부당하게 몰아준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원을 징수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징금을 떼고도 1조 3천억 원이나 벌었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말 화가 난다며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호반건설이 알짜 공공택지를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열사와 협력사를 총동원하는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 23곳을 두 아들 회사에 통째로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나 화성 동탄 같은 금싸라기 택지들입니다. 두 아들의 회사가 쉽게 넘겨받은 공공택지 사업 덕분에 1조 3,600억 원의 분양이익을 거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아빠 찬스로 자신의 회사 덩치를 아버지 회사보다 키운 장남은 여유 있게 호반건설의 경영권까지 접수했습니다.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 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하기로. 하지만 과징금을 빼도 두 아들은 1조 3천억 원을 번 상황. 원 장관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벌어진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 건도 수사를 의뢰했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자기들의 추천표를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 하나당 제비를 하나씩만 넣으라고 했는데 회사를 쪼개서 수십 개씩 표를 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벌떼 입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만들어서 입찰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업무 경력도 없고 또 실제 공사 능력도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제비를 수십 건씩 쏟아 붓는 건데요. 이런 벌떼 입찰을 통해서 땅을 분양받은 일부 기업 오너들이 재산 세습의 방식으로까지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벌떼 입찰을 통해서 페이퍼 컴퍼니들이 능력이 없는 상태로 택지를 분양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택지 개발을 다른 회사에 넘기게 되겠죠. 이것을 어디서 넘겨받을까요? 바로 벌떼 입찰의 모체인 그 큰 기업들의 오너, 재벌이죠. 이 사람들의 자녀가 굉장히 적은 자본으로 설립한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계열사의 몸집을 키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룹에 있는 주요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서 경영권과 재산 승계를 완벽하게 하는 일종의 편법 내지 탈세를 통한 세습의 기술이 생긴 것입니다. 이 건설업자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다른 건설사들의 일감을 편법적으로 빼앗고 이것을 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세습을 하면 이것은 북한의 김씨 일가의 세습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벌떼 입찰에 대해서 2022년 호반건설이 이른바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아들들 회사에 넘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거래를 했다며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호반건설은 2015년 21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기도 화성의 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계열사와 협력사 등 51개 업체를 동원해 벌떼 입찰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반건설은 공들여 낙찰받은 땅을 호반건설 주택에 넘겼습니다.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씨의 회사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무려 23곳의 낙찰 택지가 김 회장의 장남과 차남 회사로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내부 검토 결과 예상 수익이 9천억 원을 넘는 사업이었습니다.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확보한 택지였음에도 향후 공공택지 시행 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하였습니다. 총수아들 회사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조 6천억 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호반건설이 조건 없이 보증을 서 이자 152억 원을 아껴줬고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 10건을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목적은 경영권 승계라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김대헌 씨가 중학생이던 2003년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설립한 호반건설 주택은 2018년엔 모기업 호반건설보다 기업 가치가 더 커졌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하자 김 씨는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회사 이익을 총수 가족에 넘겼고 공공택지 개발 시장을 왜곡했다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김상열 회장과 김대헌 사장 개인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호반 측은 엄격한 준법 경영 기준을 마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도 조만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